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카톡 답장이 1초 만에 오던 사람이 이제는 몇 시간 뒤에 단답으로 답장이 오고, 매일 예쁘다 보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만나면 폰만 하고, 데이트 코스를 밤새 짜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거나 먹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왜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는 걸까요? 우린 이런 남자들의 행동과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변했구나.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처음에 나한테 보였던 건 다 연기였나? 그러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요.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근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뇌가 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오늘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뇌과학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지난 수십 년간 뇌과학자들이 증명해낸 사실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멀쩡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이 사랑을 식었다라고 오해하고 다투고 감정 싸움하다가 헤어지게 될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남자의 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보고 나면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답장이 느려지고 시큰둥해졌어요. 나한테 엄청 연락 잘해주던 사람이 연락이 없어지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식었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연애 초반에 그 사람 뇌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해요. 뇌과학자 헬런 피셔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MRI 기계에 넣고 연인들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뇌의 특정 부위가 확 커졌다는 겁니다. VTA라는 보상회로라는 곳인데요. 이게 어떤 곳이냐? 여기 너무 좋다. 나는 이걸 더 원해. 라고 외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도파민이 폭발하죠. 이 VTA라는 곳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바라볼 때 터지는 곳이랑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사람이 1초 만에 답장을 하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당신한테 미쳐있던 건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의 도파민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취해 있는 건 영영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취기는 원래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시큰둥해지고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연애 초반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뜨거웠던 순간을 기준으로 놓고 너 왜 그때 같지 않아? 라면서 서운해해요. 예를 들면 불멍을 한다고 쳐볼게요. 불이 꺼지고 나서 숨만 있을 때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 지금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의 연락 빈도가 줄어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행동과 태도가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혹은 그 사람이 내가 취해 있던 순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서운해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이제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해? 예전에 나만 보던 사람이 신경이 다른 데로 가 있고 나한테 소홀해진 것 같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뒷전이 됐구나. 마음이 떠났구나. 근데 여러분,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편안해진 거예요. 이걸 신경 적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익숙해진 자극에 반응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죠? 처음에는 소름 돋고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에 10대 번씩 듣잖아요. 근데 계속 들으면 그 음악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럼 그 소름 돋지 않는 게 그 노래가 안 좋다라는 뜻일까요? 그 노래가 싫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좋은데 이제 내 삶에 익숙하게 스며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당신한테 소홀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한테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짚고 갈게요. 그럼 남자나 여자나 이건 다 똑같을 텐데 왜 유독 남자들만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는 초반에 보통 이 도파민 반응을 굉장히 크게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표현하고 이벤트를 해주고 초반 텐션을 엄청 쏟아붓는 거거든요. 당신을 얻기 위해서요. 당신과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가라앉았을 때 그 낙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더 빨리 식는 게 아니라 초반에 티를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 식는 정도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확 변했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갑자기 식은 건 아닌데 말이죠. 근데 딱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너 왜 예전 같지 않아?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 남자는 나한테 날라오는 비난의 화살을 방어하게 되고 그게 진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우리 관계에 적응한 것을 배신으로 오해한 대가로 멀쩡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연애 좀 하다 보면 이 생각이 꼭 듭니다. 이제 그런 떨림이 없어.
나 그 사람 안 좋아하나? 이게 사랑이 맞나? 설렘이 사라진 걸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연애 초반에 채워졌던 이 도파민이 있던 자리에 다른 게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옥시토신은 신뢰하고 유대하고 그 사람한테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소프레신은 특히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책임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 호르몬이 켜지는 자리가 바뀌게 돼요. 초반엔 그 사람과의 사랑을 원하는 이 흥분하는 보상회로가 켜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곁을 지키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이 진짜 너무 미치도록 너를 사랑해, 정말 심장 터질 것 같은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곁에 있으면 너무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초반엔 불꽃놀이의 불꽃 같았다면 지금 이건 모닥불 같은 거죠. 펑펑 터지는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오래 타면서 곁에 있는 그 사람한테 따뜻한 사랑을 한결같이 주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오래 사귀면 정 때문에 사귄다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결정적인 연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평균적으로 21년 동안 산 부부들 중에 서로를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부들한테서는 보상회로가 꺼지지 않았었습니다. 초반에 켜졌던 그 보상회로가 여전히 켜져 있었던 거죠. 근데 딱 하나 그 초반이랑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의 뇌는요, 설렘이랑 같이 불안, 집착, 걱정까지 같이 터져 나와요. 날 좋아할까? 떠나면 어쩌지? 이 사람이랑 정말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까지도요. 근데 오랫동안 사랑한 부부에 대해서는 그 불안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설렘이라는 거는요,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을 확신을 못해서 조마조마하는 그 긴장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한테 설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줄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린 그 불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안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남은 그 편안함을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뇌가 변하는 거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시간만 보내면 그 사람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하더라도요, 관계는 수동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인과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면, 혹은 식었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안 하던 걸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한 연구에서 커플에게 안 했던 활동들을 같이 시켜보니까요, 도파민이 다시 올라갔어요. 특별한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맨날 가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도파민을 한번 켜보는 거죠.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쯤은 고맙다라고 얘기하세요. 감사를 표현하고 그걸 받았을 때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폰을 끄고 지금 그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땠어? 뭐해? 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한번 해보세요. 혹은 가벼운 대화라도 좋으니까 딱 30분만,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대화를 해보세요. 이런 대화가 둘 사이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들 있죠? 앞장이 느려지고 소홀해지고 설렘이 줄어든 것 같은 거, 그게 실은 식은 게 아닙니다. 초반에 도파민 취기가 가라앉고 뇌가 신뢰와 안정의 단계로 진화한 거예요. 불꽃놀이 같은 팡팡 터지는 사랑에서 모닥불같이 은은한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모닥불 같은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변했다, 애정 같지 않다 라고 느낀다면 한 번만 다시 그 사람을 봐주세요. 정말 식은 건지, 아니면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편안함이 온 건지, 그걸 확인해 보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별은 마음이 식어서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가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매달리거나 연락하거나 변했어, 나한테 맞출게 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상대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